114장. 까마귀군은 삼조고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10만 단군 앞에서 대담하게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검붉게 물든 깃발과 까마귀라는 이름은 적군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은근한 공포와 압박을 주었다. 적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일주일째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 그들에게 보이는 5천의 고구려군은 단순한 병력 이상의 존재로 느껴졌다. 장검을 비롯한 지휘부는 까마귀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주저하며 쉽게 공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까마귀는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며 진지하게 물었다. 중상에게서 연락은 왔느냐? 걸사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형님. 중상은 비사성에서 올라오는 보급로와 정찰 부대를 모두 격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라 적이 꼼짝도 못하고 있답니다. 까마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일이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돌아가니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적의 반응이 지나치게 느긋해 보였기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다리자. 적의 움직임을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걸사비우는 낙관적이었으나 까마귀는 고개를 저으며 타일렀다. 방심은 금물이야 비우. 적은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알고 있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까마귀는 병사들을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기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경계심도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 순간 멀리서 단군의 진영 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까마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시선을 집중했다.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다. 몇몇 병사들이 성벽 근처에 모여 땅에 깃발을 꽂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까마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놈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보급로가 차단되자 이제야 몸을 움직이는 걸 보니 준비가 되었나 본데. 걸사비우도 그쪽을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형님, 저들이 성벽을 넘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을 친 이곳으로 공격해 오려는 걸까요? 까마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저건 우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보급로를 끊자 지휘부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지. 놈들이 성을 넘으려는 순간을 기다리자. 그리고 그때 방역을 준비하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놈들이 성벽을 넘으려 할 때 우리는 양쪽에서 협공을 가할 것이다. 중상이 비사성에서 보급로를 완전히 끊었다. 놈들이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수급이 바닥나면 우리가 가진 병력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 까마귀는 다시 한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말고 적이 움직이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 지금부터 모든 병사에게 명령을 내려라.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말고 적이 오기만을 기다리도록. 걸사비우는 힘차게 대답하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러 움직였다. 까마귀는 멀리서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머릿속으로 여러 전략을 검토했다. 이제 곧이다. 그는 생각했다. 단군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흔들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적들이 오판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승리다. 그는 삼조고 깃발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전투에서 그가 이루려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미래를 지키고자 했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영토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전우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미래가 있었다. 115장. 안시성 앞 이세민의 막사에서 쩌렁쩌렁한 호통이 울려 퍼졌다. 그의 분노는 막사를 뒤흔들듯 격렬했다. 군량이 왜 떨어진 것이냐? 보급부대는 왜 오지 않는 것이냐? 이세민의 목소리는 당군의 장수들이 웅크리게 만들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전선이 길어지면서 군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지만 그가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급 문제였다. 이세적은 이세민의 성난 얼굴을 피해 고개를 숙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하, 육상 보급부대가 도착할 기일이 한참 지났습니다만 전령을 보내 재촉하겠나이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이세민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세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의 두 눈은 차갑게 번뜩였고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다. 비사성을 점령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 해상 보급은 왜 오지 않는 것이냐. 이세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모든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비사성을 확보함으로써 발해만을 통한 해상 보급은 당군의 핵심적인 보급 루트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군대는 군량이 부족하여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다. 이세적은 이세민의 눈길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세민은 더욱 격노하며 그를 향해 소리쳤다. 어서 고하지 못할까? 깜짝 놀란 이세적은 목이 잠긴 듯 간신히 말을 이었다. 폐하, 비사성에서 출발한 보급부대가 건안성 근방에서 기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보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세민의 얼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 장검과 장량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건안성은 점령도 못하고 보급부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단 말이냐? 이세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세적을 노려보았다.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계획의 차질을 빚고 있었다. 더군다나 까마귀라는 자가 매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이세적은 고개를 푹 숙이며 한마디를 더했다. 폐하, 까마귀 군과 건안성 인근에서 대치 중이라 합니다. 이세민의 눈이 번뜩였다. 까마귀, 또 그놈이었다. 수차례 전장에서 마주쳤고 번번이 그의 계획을 방해한 그 고구려의 맹장. 까마귀, 또 그놈이냐? 병력은 얼마나 된단 말이냐? 이세민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고 그의 시선은 이세적을 베어낼 듯 날카로웠다. 이세적은 두려움에 휩싸여 대답했다. 5천입니다, 폐하. 이세민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분노에 가득 찬 비웃음에 가까웠다. 고작 5천의 병력에 10만의 당군이 발목이 잡혔다고? 이런 정신 나간 놈들. 그는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다. 그의 심장은 화염처럼 타올랐고 목소리는 다시금 높아졌다. 장검, 장량에게 황명을 전하라. 당장 까마귀 군을 격퇴하고 건안성을 함락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목을 가져 오라 전해라. 이세민의 분노는 마치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그는 간신히 스스로를 억누르려 애썼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나가 까마귀의 목부터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전황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의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까마귀, 이번엔 끝이다. 내 놈이 자랑하는 그 삼조고 깃발이 나의 말발굽알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막사 밖으로 나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당군의 병력과 휘날리는 깃발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세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단단히 다짐했다. 116장, 장검과 장량은 분노한 황제 이세민의 전가를 받고 위기감에 휩싸였다. 막사 안은 싸늘한 침묵에 쌓여 있었다. 장량이 먼저 입을 열었다. 군량이 마르고 있습니다. 적은 5천의 경기병에 불과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장검 도독. 장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여러 번 결정을 번복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했다. 이대로 있다간 황제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정훈 전투태세를 취하라. 저 간악한 고구려 별종 놈들을 물리치고 건안성을 함락한다. 적은 5천의 소수 병력에 불과하다. 당군의 위엄을 보여줘라. 장검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강렬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검은 적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적은 지쳐 있었고 병력은 5천 경기병과 2만 별동대가 전부였다. 그는 10만 당군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정훈 앞으로! 장검이 크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막사를 가득 채운 병사들에게 전해졌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장검은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당군의 위엄을 보여줄 때다.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불타는 투지가 가득했고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장검은 2만 병력으로 건안성을 포위하고 정의 8만 병력을 까마귀군으로 돌격시켰다. 전진하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장검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거대한 파도 같았고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장검은 최전선에 서서 부하들을 독려했다. 고구려의 적을 물리치고 건한성을 함락시키자. 우리의 목표는 승리다. 장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정훈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함성은 들판을 가로질러 까마귀군의 귀에도 들릴 만큼 컸다. 그 함성은 그들의 결의를 그리고 죽을 각오를 담은 외침이었다. 장검은 함성을 들으며 외쳤다. 우리는 당군이다. 전진. 병사들은 주저함 없이 전진했다. 장검은 전선에서 자신의 검을 높이 들고 용맹하게 앞장서 돌격을 시작했다. 모두 나를 따르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당군의 병력은 거침없이 까마귀군의 진영을 향해 돌격했다. 건한성 주변의 들판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장검의 검은 빛을 발하며 병사들의 앞길을 열었다. 병사들은 그와 함께 돌진했다. 당군의 기세는 강렬했고 건한성은 곧 그들의 것이 될 것이었다. 그 순간 까마귀 진영에서 까마귀는 멀리서 당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장검의 함성이 들려오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그는 이미 장검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까마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표정에는 조소가 서려 있었다. 저 오만한 당나라 놈들, 그들 스스로 지옥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 걸사비우가 물었다. 형님, 저놈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의 병력 8만을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까마귀는 말했다. 놈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보급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그들을 자극해 무리하게 공격하게 해야 한다. 병사들에게 준비시키고 공세를 막는 동시에 방역 준비를 하도록 해라. 걸사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117장, 당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8만의 정예병들이 성난 파도처럼 까마귀군을 향해 밀려왔다. 까마귀는 침착하게 돌아서서 전사들을 향해 외쳤다. 전사들이여, 적이 온다. 삼조고 깃발을 높이 들어라. 적의 심장을 찢어라. 까마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선두에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따라 5천의 전사들이 당군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으하하하, 죽어라. 까마귀의 환두대도가 당군의 선두를 베었다. 그의 몸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눈빛은 광포해졌다. 그러나 병력은 지나치게 적었다. 거대한 당군 앞에서 까마귀군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당군은 방진을 형성해 까마귀군을 가두었다. 장검은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다. 공격하라. 저놈들을 섬멸하라. 장검은 창부대를 이끌고 까마귀군의 기동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방비를 단단히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까마귀의 목을 따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당군의 병사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까마귀와 그의 병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지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광포한 야수와 같았다. 까마귀는 잠시 걸사비우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포위되었다. 정훈, 퇴각하라. 까마귀를 따르라. 길은 내가 열겠다. 그는 선두에서 탈출을 시도하며 말을 달렸다. 놈이 도망간다. 잡아라. 장검은 까마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요택에서 자신을 농락했던 원수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까마귀의 목을 베어 황제에게 바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까마귀군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퇴각을 시도했다. 산악지형을 이용해 당군을 교란했다. 장검은 필사적으로 추격했다. 놈들이 경기병이라 잡기가 쉽지 않소. 어찌할까요, 장검 도독. 장량이 탄식했다. 그러나 장검은 단호하게 호령했다. 전투는 기세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저 까마귀의 목을 베어 당군의 사기를 드높여야 한다. 정훈, 돌격하라. 장검의 외침에 당군의 병사들은 결연해졌다. 까마귀의 목을 따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 병사들은 끝까지 까마귀군을 추격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까마귀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말을 달리며 부하들에게 외쳤다. 전사들이여, 삼조고를 따르라.
우리의 땅을 지키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당군의 숫자와 기세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장검의 병력은 강했다. 걸사비우와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다. 검이 부러지고 몸이 지쳐도 후퇴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적 열세와 체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적의 수계를 잡아 승리를 완성하자. 정훈, 마지막 힘을 다해 돌격하라. 장검은 사력을 다해 추격을 지시했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은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까마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길을 열며 부하들에게 끝까지 싸우도록 격려했다. 까마귀, 이제 넌 끝이다. 장검은 선두에 서서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까마귀를 잡으려 했다. 118장. 장검은 거란족 기병과 당군의 정예 기병대를 이끌며 까마귀군을 추격하고 있었다. 퇴각하는 까마귀군의 후미가 희미하게 보였다. 좁은 협곡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장검은 외쳤다. 놓치지 마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몰아붙여라. 병사들은 그의 기세에 따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까마귀군은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파르티안 샷으로 당군을 견제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자 당군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젠장, 그놈들의 화살이 끊이질 않아. 괜찮다. 우리는 더 빠르다. 협곡으로 몰아넣으면 끝장낼 수 있다. 장검은 이를 악물며 병사들을 격려했다. 이 좁은 협곡에서는 까마귀의 기동전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당군은 말을 더욱 거세게 몰아갔다. 추격전은 아침부터 시작되어 어느덧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장검은 다시 외쳤다. 속도를 늦추지 마라. 협곡으로 몰아넣으면 끝이다. 병사들은 말을 채찍질하며 까마귀군을 뒤쫓았다. 되어 빠르게 협곡에서 끝장내자. 장검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저놈들이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한 기병이 경고했지만 장검은 흔들리지 않았다. 놈들이 도망칠 곳은 없다. 협곡에서 끝을 보자. 협곡의 입구가 가까워졌다. 까마귀군은 빠르게 빠져나가려 했지만 장검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둘러싸라. 협곡을 막아라. 화살을 준비하라. 까마귀군은 마지막까지 파르티안 샷으로 저항했지만 협곡에 들어서면 기동성과 원거리 공격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었다. 장검은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저놈들의 화살은 이제 소용없다. 협곡에 들어서면 끝이다. 병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말을 몰았다. 그들은 각오가 되어 있었다. 협곡의 입구에 도착하자 당군은 일제히 화살을 준비했다. 수천 개의 화살촉이 하늘을 뒤덮었다. 까마귀군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당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다. 이제 끝이다. 저놈들을 모두 잡아라. 장검의 목소리는 협곡 안에 울려 퍼졌다. 까마귀는 피로와 지친 기색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의 병사들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장검은 승리를 확신했다. 놈들을 포위하라.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장검은 철저한 포위를 지시했다. 장검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정훈, 화살을 쏴라. 저놈들을 다 쓸어버려라. 수천 개의 화살이 까마귀군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늘은 한순간 어둠으로 물들었고 화살이 적을 향해 쏟아졌다. 까마귀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당군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화살이 쏟아지고 협곡은 피와 비명으로 물들었다. 까마귀는 외쳤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우리의 땅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그러나 그의 외침은 죽어가는 병사들의 비명 속에 묻혔다. 장검은 승리를 확신하며 협곡의 끝을 바라보았다. 전쟁은 그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었다. 우리는 삼조고 전사다. 까마귀의 마지막 외침이 협곡을 울렸다. 그 순간 하늘을 덮은 화살이 그들의 마지막 방역을 멈추게 만들었다. 협곡의 전투는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장검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